갖고 올해는 이제 멜콩 갔다 왔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래서 멜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1차 과목 담당이죠. 1차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 그 다음에는 월요일 날 배우셨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그냥 약칭해서 민법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학 개론 40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민법도 40문제를 출제합니다. 1차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그러면 제1과목 부동산학 개론 1번부터 40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2과목 41번부터 해서 80번까지가 민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니까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제1과목이 뭡니까?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에 민법 있고 민법 민사 특별법이고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 또 공시법령 및 세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고 2차 과목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것만 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럼 네 이름은 뭔데? 저는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름은 중성적입니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쉽잖아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차차 다 알게 되고 여러분 한 번도 이름 부르지 않을 거고 나중에 처음에는 홍 교수님 했다가 나중에는 홍 쌤 했다가 나중에는 홍 씨가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이거 제가 뭐 공부 방법 어떻게 해라 해봐야 그거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첫 수업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을 제가 해볼게요. 1년 동안. 민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건데 저하고 여러분은 부동산학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하고는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선택하십시오. 저하고 부동산학을 공부할 건데 자 1번 부동산학 시험 공부를 한다. 2번 부동산학 공부를 한다. 여러분 1번 할 겁니까? 2번 할 겁니까? 1번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하면 떨어집니다. 2번은 부동산학을 공부한다는 소리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부동산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학은요, 부동산학과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그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저하고 이제 공부할 건데 시험 공부를 해야지 1년만에 합격하지 공부를 해버리면 1년이 아니라 4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학과 4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험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떨어진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공부했다. 그러면 4년 내지는 6년 공부하셔야 돼요. 노스쿨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민법 시험 공부한다. 특히 부동산학 개론은 시험 공부합니다. 그럼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합격 기준을 이야기해 볼게요. 합격 기준.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합격 기준은 진지합니다. 지금. 이 진지함이 수업 시간에 진지하셔야 되는데 수업 아닌 내용은 진지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고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매우 진지합니다. 제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우 진지합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는 순간 미쳐버리겠다. 괜히 왔다 이렇게 합니다. 비도 오는데. 합격 기준은 1차 과목, 2차 과목 공이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이 40점 미만은 가락이거든요. 가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1차만 놓고 보자고요. 부동산학 개론 60점 득점했습니다. 민법도 60점 득점했습니다.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입니까? 합격입니까? 합격이죠, 합격. 그러니까요. 케이스 1번. 부동산학 개론 60점 득점했습니다. 민법도 60점 득점했습니다. 총점 몇 점? 120점. 평균 몇 점? 60점. 합격. 60점으로 합격입니다. 케이스 2번.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학 개론을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로 보고 그다음에 민법을 국어로 보시면 돼요. 국어도 잘하고 산수도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산수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국어는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산수가 너무 쉬웠습니다. 또는 부동산학 개론
홍 선생이 너무 멋있어서 계속 부동산학개론만 공부합니다. 별로 멋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키는 크지가 같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을 공부 열심히 해서 80점 득점했습니다. 근데 민법은 너무 싫어. 그래서 40점을 득점했습니다. 총점 몇 점? 120점. 평균 몇 점?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되셨죠?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번하고 반대입니다. 부동산학개론 미쳐버릴 것 같아. 겨우 40점 찍어서. 민법 너무 좋아. 80점. 그래서 총점 120점, 평균 몇 점?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되셨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어떻게 맞아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1번처럼 합격하신 분이 이분이 수석입니다. 부동산학개론도 60점, 민법도 60점 이렇게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 과목을 전부 다 60점 맞았다고 해봐요. 그분이 수석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도 60점, 민법도 60점,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도 60점, 부동산 공시법령세법도 60점, 공법도 60점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전부 60점이죠. 그러면 총점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 평균도 계산할 필요 없어. 평균 몇 점?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그게 수석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전부 다 60점 맞는다는 소리는 전부 다 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2번이나 3번 이렇게 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은 극단적인 경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이 50점 맞을 수도 있고 부동산학개론은 70점 맞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겠죠. 올해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2번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 2번 케이스는 수험생이 부동산학개론을 매우 잘하거나 아니면 그해 부동산학개론이 쉽게 출제되거나 되셨죠? 그럼 올해는 부동산학개론이 쉽게 출제됐습니다. 올해는 민법이 약간 어렵게 출제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에서 60점 이상의 득점을 하고 민법을 도와준 겁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학개론 민법 모두 다 자기 점수는 몇 점입니까? 60점입니다. 자기 점수. 자기가 그 과목만 본다면 합격 점수가 60점이야. 그러니까 민법 없이 부동산학개론만 본다? 그럼 60점 득점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부동산학개론만 있는 게 아니라 민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이 자기 점수는 60점인데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 같아요? 20점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4번 케이스는 부동산학개론을 90점을 득점했어요. 근데 민법을 30점을 득점했습니다. 총점 몇 점? 120점. 평균 몇 점? 60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60점입니다. 평균은. 그런데 4번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입니다. 이런 경우를 축불합격이라고 해요. 불합격입니다. 왜 그러면 4번 케이스는 불합격입니까? 민법이 가락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하셨죠? 가락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4번 케이스는 부동산학개론이 민법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민법이 부동산학개론을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 몇 점은 득점해야 돼요? 40점을 득점해야 돼요. 반대로 부동산학개론이 민법을 도움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이 민법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 다른 과목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2번 케이스는 민법이 부동산학개론에게 도움을 받는 거고 3번 케이스는 부동산학개론이 민법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이 민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 20점입니다. 자요. 민법이 40점을 이상을 득점해야만이 부동산학개론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케이스처럼 민법이 30점을 득점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케이스에서 부동산학개론에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민법에 도와줄 수 있는 점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민법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의미하셨죠? 그러면 부동산학개론만 본다면 부동산학개론은 자기 점수 몇 점? 60점. 그 다음에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 몇 점? 최대 20점.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은 최대 점수는 몇 점이다? 80점이다. 그러면 여기 4번 케이스에서 부동산학개론 90점 맞고 민법을 만약에 40점 맞았다고 해봐요. 합격, 불합격? 합격이죠. 그러면 4번처럼 부동산학개론 90점하고 민법 40점 이 합격하고 2번 케이스 합격하고 두 개 다 합격이죠. 그런데 2번하고 4번 케이스는 4번처럼 공부하면 공부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한 거죠. 너무 많이 한 거잖아. 부동산학개론을. 왜? 부동산학개론은 몇 점 맞으면 되니까? 80점 맞으면 되니까. 그럼 결론은
부동산학 개론 민법 40문제가 출제